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주 굉장히 좀 우리는 비교적 견조했다고 해도 우리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 생각하면 우리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국내적으로 볼 때는 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국내 증시도 역시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피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코스피는 3.6% 하락에 그치고 코스닥은 뭐 0.9% 정도 하락했으니까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진짜 양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추가로 또 폭락을 했고 또 중화권 증시가 이제 뭐 지난주 후반에 좀 휴장을 했던 또 그런 게 있어서 오늘 정도에는 또 이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나스닥 선물도 상당히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힘든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네네.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9.5원 하락했는데 근데 이제 한때는 이게 1,430원대까지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불거지면서 이제 또 그 미국장에서의 어떤 환율이 막판에 또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4%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걸로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WTI가 이제 배럴당 62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3년 내 최저치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가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채금리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고 뭐 금도 지난주에 보니까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네. 경기 침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되면서 경기 침체라는 것은 뭐 연결성이 있지만 네. 하여튼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원인은 금요일 날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이슈가 이제 뭐 미국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뭐 글로벌 증시 폭락 나타났는데 나스닥이 10% 이상 하락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그렇죠. 네. 좀 특이했던 점이었다라고 있고 금요일 발표된 고용 일포에서는 예상보다 신규 고용은 좋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업률 예상보다 좀 더 올라간 면이 있어서 향후에 고용 시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사실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늘어났는데요. 그나마 금요일 대통령 탄핵 선고가 좀 나타나면서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지수 방어에는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고 탄핵 인용 이후에 업종 간 변동성이 좀 확대도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5조 8천억 원을 코스피에서 순매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순매도했고요. 네. 코스닥도 6,300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대비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종목은 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2주 연속으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50억 원 순매수해서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네이버도 400억 정도로 순매수 2위 종목이었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를 1조 7천억 원 순매도해서 가장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가 한 1조 원, 그리고 현대차 한 3,100억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페트론 210억 원, 프로비엠 160억 원 순매수해서 순매수 1, 2위를 기록했고 알테오젠 620억 원, 에코프로 470억 원 순매도해서 매도상위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수출업종 주가가 좀 부진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수업종 및 제약 바이오 업종에 상대적 강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미국 CPI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도 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것은 지난주 미국장 폭락에 오늘 국내 시장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 있는데 일단 8일 날에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오늘 이제 LG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시작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5조 1천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에서는 한 5조 8천억 원까지도 예상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높였는데 1분기인데도. 네, 근데 이게 1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라는 것은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주가에는 뭐 이게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긍정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10일에 이제 FOMC 의사록과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좀 예.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한 뭐 상호관세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지만 지난주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율 발표와 이에 따른 증시 급락이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증시를 진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서 네. 어떤 불확실성의 정점은 좀 단기적으로 찍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 높아지면서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나고 국내적으로도 좀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환율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도 좀 주목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이제 진입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내수 부양과 관련한 업종이라든지 대중국 관계 개선 관련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확보하는 좀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난주 유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래서 유가 하락 시 수혜가 기대되는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단기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조기 대선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게 대선 이제 시작이 되면 대략 6월 3일 얘기가 지금 아주 굉장히 유력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2달 조금 안 남은 건데 뭐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대선 전에는? 네, 일단 투자 전략은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그렇죠.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도 상당히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일단 금리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금리가 내려갈 거로 기대한다는 걸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사실 그동안 높은 환율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좀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달러와 약세,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환율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인 건설, 유통, 뭐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지난 그 탄핵 선고 이후에 정치 테마주가 대선 직전까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그렇죠. 점에서 이번에도 정치 테마주와 정책 관련 업종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테마주, 예. 경선 과정 결과 이전에 꼭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선 전에. 네, 결과를 예측하지 마시고 항상 경선 이전에 많이 올랐으면 매도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치 테마주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테마주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지금 근데 저는 경선까지 이제 또 간다.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럼 이재명 테마주보다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재명 테마주는 오히려 좀 하락이나 좀 조정이었고 올 상대편 국민의힘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지금 어떤 주가에 대한 상관관계가 좀 이렇게 뭐랄까 손이 좀 덜 탔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거죠. 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좀 등락을 반복하지만 좀 지지율이 낮은 그런 테마에서 높아지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지금 수익률은 확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상승감에 있는 대중국 관련주가 이번 탄핵 선고 결과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엔터주, 미디어주,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주, 일부 화장품주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대선 과정과 결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랑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업종이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또 나빠지니까 또 필수 소비재는 또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수주 얘기를 사실은 계속 이사님께서 말씀을 좀 하셔서 오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통 쪽인데요. 유통주들이 근데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조그만 실적 개선 움직임이 있어도 그것이 YOY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주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코스피 유통업 지수가 지금 5.5%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가 2.7% 상승했으니까 이제 코스피보다는 양호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종목으로 보면 더 양호하게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마트가 올해 39.4%가 상승했고요. 현대백화점이 27.8%, 그리고 롯데쇼핑이 21.6% 상승률이 있습니다. 유통주가 좋은 원인은 일단 금리 인하 시기에 진입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그렇죠. 갖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부분에 어떤 경쟁이 좀 약화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 절감이 올해는 뭐 이제 실적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요게 이제 1월, 2월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탄핵 선고가 좀 늦춰지자 다시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93.4로 좀 하락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탄핵 인용 결과 발표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 금리 인하 또는 추경 편성 기대감이 유통업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저는 좀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한 종목은 이마트와 호텔 신라인데요. 이마트는 올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고요. 예. 호텔 신라는 지금 사실 면세 부분이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방한객이 뭐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으로 약간 턴했다는 점도 조금 주목하실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마트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인데 여전히 더 갈 여지가 높고, 호텔 신라는 지금 딱 턴어라운드하는 분위기인데 거기다 중국 관계 회복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 거고, 예. 엔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관세 때문에 사실은 돈이 별로 갈 데가 없잖아요. 조선 뭐 방산도 요즘 까리까리한 것 같고, 결국 조선 뭐 엔터 요 정도가 요즘에 시장에서 봤을 때 확실한 뭐 소위 말하는 관세 무풍지대 이런 느낌인데, 엔터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엔터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뭐 작년만 해도 엔터주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업종이다라고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엔터 주요 4개사 주가가 올해 평균으로 거의 30% 가까운 29.5% 상승했는데, 근데 이제 JYP 엔터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기록 중입니다. 그걸 제외해서 나머지 3개사만 평균하면 무려 42.5%가 상승할 정도로 매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사 평균이 42%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많이 오른 그런 종목도 있고요.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아무래도 엔터 업종이라니 고환율 수혜주이면서 현재 그 관세 전쟁과 뭐 참 상당히 무관한 낮은 민감도를 보여오기 때문인데, 사실 글로벌 월드 투어라든지 글로벌 팬덤을 좀 확보한 엔터사들의 그런 실적은 환율이 높을수록 상당히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무형의 서비스가 매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관세 부과에도 좀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는 뭐 기대 요인이 상당히 많았는데, 군에서 제대한 BTS 멤버들이 완전체 활동이 하반기에 뭐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블랙핑크 역시도 하반기 월드 투어 예정으로 엔터 업종 전반에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엔터사 주가에 긍정적인데요. 중국이 사실 내수 부양을 위해서 지금 월드 투어 대규모 콘서트를 뭐 유치하려고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 확실한 팬덤을 보유한 K-팝 아티스트들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면 확실한 보증 수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올해 5월경에는 공연 허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재료들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만일 관세 전쟁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다른 경기 민감 업종으로 투자 심리가 이동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투자 전략은 하반기 좀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위주로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과거 중국 공연에 강점을 지닌 SM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공유원이 많이 시작된다면 SM의 어떤 주가 밸류에이션 산정하는 그런 PER 배수가 할증이 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SM은 반드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의 모멘텀은 하이브 YG, 네. 그다음에 SM은 중국 관련해서. 네. JYP 엔터가 제일 요즘에 부진한 이유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가보죠. 요거 일단 전체적인 상황부터 좀 보면은요. 네, 일단 전체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면 코스피는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긴 하지만 추가 하락 시에는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코스닥은 추세를 이탈해서 다시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한 상황으로서 만일 이번 주에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걸로 좀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코스피에서 신규로 추세가 상승 전환된 업종은 없었고요. 오히려 하락 전환한 업종이 사업민의료, 화학, 전기전자, 의료 정밀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운송주가 대부분인 운수 창고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도 뭐 신규 상승 전환 업종은 없었고 하락 전환 업종은 금속,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있었고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기타 서비스, 비금속, 기타 제조 업종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추세 하락 전환을 목전에 둔 업종이 많아서 시장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0개로 좀 좁혀보면요. 네, 시총 50위 이내 종목에서는 일단 신규로 추세가 확인 전환된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없었고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삼성전기는 눌림목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50위 안에서는 펩트론과 CJ ENM, 메디톡스, 메지온 등 신규로 상승 전환 확인된 종목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오스코텍은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세 하락 전환하는 종목은 코스피에서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HD 한국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가 있었고요. 향후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코스닥에서 신규로 추세 하락 전환 종목이 JYP 엔터와 대주 전자재료가 있었고요.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은 펄업이었습니다. 지난주 상위 종목들의 특징은 관세 민감도가 적은 콘텐츠 바이오가 좀 강세였고요. 네. 2차 전지와 수출주는 약세 흐름을 보인 것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관세 영향이 크냐 적냐 딱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지난주는. 자, 유망 종목 또 오늘은 어떤 종목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네. 아무래도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현재 그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좀 시전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2월 이후에 외국인이 600억, 그다음에 기관이 230억 순매수해서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산업력 전기료 인상 및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했는데 현재 주가는 PBR 0.3배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2월 추세 상승 전환 이후에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지금 110억 원 2월 이후에 110억 원 순매수, 기간 390억 순매수로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년간 감소했던 드라마 제작 편수가 올해 전년 대비 7편 증가한 25편으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중국 시장 재개방 시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가 이제 기술적으로 작년 11월에 이제 추세 하락 전환 이후에 이번 달에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입니다. 수급적으로는 뭐 2월 이후에 기간이 150억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한 100억 정도 순매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 상황은 좀 혼조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실적으로 보면 1분기 흑자 전환한 영업이익 한 37억 원 정도가 컨센서스인데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 성공한 이후에 매분기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의료 관광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던 걸로 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혜 조회는 동시에 또 브라질에도 수출 많이 하는데 브라질 의료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뭐 대중국 관계 개선 수혜주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브라질은 그 보톡스를 몸에 맞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보톡스 그 주입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용량이 네. 이 얼굴에 맞는 것보다 뭐 훨씬 높다. 그래서 이제
매출 사이즈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메이톡스는 또 사실 그동안 주가를 계속 좀 이렇게 발목을 잡았던 게 그 소송 이슈잖아요. 정보의 소송 이슈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해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비용 측면에서 뭐 상당히 좀 분기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이제 실적 추정치에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반영됐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악재들은 좀 다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